부동산 개발금융 송동원 박사님의 칼럼 부동산이 경제입니다. 여러분들 기획부동산 많이 들어봤죠? 지방 영주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그런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아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 그리고 돈이 많은 부자들은 해당 사항 없어요. 돈 없는 서민들 어떻게 하면 좀 돈 좀 불려볼까 튀겨볼까 이런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단계 형태로 꼬셔가지고 자 저기 산속에 땅이 있는데 이 땅에서 온천이 터졌다. 이거 사두면 2년 안에 당신 10배 벌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어디로 지하철을 뚫는다더라. 그 뚫는 노선이 발표되면 이미 늦었다. 발표되기 전에 지금 사야 된다. 어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더라. 이 해제되는 것이 확실하니 당신은 사놔라. 이러한 허위정보, 증명되지 않는 정보는 다 허위정보입니다. 허위정보를 이용한 부동산의 투기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형법으로 만들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나 공인중개사법이나 여기에 조항을 넣어줘도 됩니다. 허위정보를 가공해서 토지를 알선하거나 매매한 자에 대해서 징역 5년과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라고 강력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팜플렛을 만들고 길거리 가다가 사람들 줘가지고 들어와서 그러한 행위는 일어나지 않죠. 지금도 계란로, 선릉, 강남, 역삼 가면 토지 투기를 일삼는 다단계 회사들이 즐비합니다. 이것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위정보를 가공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그들은 사라집니다. 제가 2003년도로 기억합니다. KBS 9시 뉴스에 취재 자문을 99년부터 2006년까지 했으니까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기획부동산에 대한 취재를 합니다. 이미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구속되거나 국세청에 잡혀있는 사건 말고 아직도 아무도 손대지 않고 서민의 피해를 발생하는 이러한 기획부동산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장착하고 들어가서 강의하는 장소에 앉아서 그 강의를 찍고, 지금은 그 행위조차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단속하는 쪽이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들은 아무 쓸모없는 토지를, 예전에는 평당 2,000원, 3,000원짜리 샀는데 지금은 한 만원짜리 정도 땅을 사요. 막 몇만 평을 삽니다. 사서 거기다가 가공 그림을 멋지게 그리고 유명한 디자이너, 도시설계 회사를 시켜가지고 마치 저기 대명 솔비치가 몇 개씩 모여있는 듯한 그러한 리조트 그림을 그려요. 그려가지고 여기는 호텔 부지, 여기는 주유소 부지, 여기는 상가 부지 이러면서 적어놨어요. 얻은 거 사실래요. 그러면서 대개 분양가가 평당 30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받습니다. 취득가를 한 만원쯤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땅을 팔아요. 영업 마케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여성분을 모집합니다.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한 1억 원어치 정도 한 필지를 팔면 수당을 1,000만 원씩 현금으로 그냥 쟁반에 담아가지고 줍니다. 그거에 보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자기부터 사고 자기의 주변 사람들을 그 토지를 사게 만듭니다. 결국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본인의 가정, 그 다음에 본인의 직계 좀비속들, 권유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강의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어요. 제일 잘하는, 왜 자기가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는 몇억, 많게는 몇십억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권해서 열성을 다해서 그 회사의 토지를 팔아줍니다. 그 회사의 차액은 얼마일까요? 10억 원어치 토지를 샀다면 10배면 100억이고
30배면 300억입니다. 그 중에 300억 좀 적당하게 풀어주고 먹고 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원에 취득한 토지를 30만원에 팔았으면 그 법인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법인세가 그 다음 해에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 기획부동산 이자들은 그 법인을 없애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법인의 사장을 바지로 세워놓고 이사진들 바지로 세워놓고 그리고 그 법인의 주주를 과점주주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과점주주가 뭔지 아시죠? 법인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과점주주가 되고 그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과점주주가 내야 되는 2차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런데 과점주주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국세청은 그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고하지 못합니다. 4명의 사기꾼이 모여가지고 1억짜리 법인의 25%씩 지분을 소유했다면 이 법인이 100억, 200억의 탈취를 해도 법인이 낼 능력이 안 되면 어디 가서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법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바지 임원진들을 만들어 놓고 그 토지를 팔아서 차액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 돈을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한 것으로 만듭니다. 주로 외국 쪽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한 쪽이 망한 것으로 재무제표상 만들어 놓고 이 법인은 파산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아주 공식적인 사기수법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무식한 막가파 사기꾼들은 이 법인을 정상적으로 투자하고 파산하는 절차도 필요 없어요. 법인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그냥 통째로 다 개인으로 빼버리고 그 법인을 그냥 폐업시켜버립니다. 그러려면 그것을 추적하고 추적해봤자 거기에 세금을 낸 당사자는 그 법인이기 때문에 그 법인은 돈이 없어요. 자산도 없어요. 그럼 국세청이 거기다가 과세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그 자금 흐름이 어떻게 가서 누구에게로 갔는지를 알아보려면 검찰 수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1등 사기꾼들은 그 자금을 해외, 베트남, 하와이, 캄보디아 여기다가 투자가 된 것으로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 그 흐름은 자금이 단절됩니다. 그리고 검찰에 조사하라고 그러면 나가요. 나가서 우리 뭐 베트남의 카지노 사업에 투자했다. 그랬는데 그 카지노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 진행 중이다. 망했다. 뭐 어떻게 할 건데요? 무혐의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사정은 부동산 실물경제 시장에 오래 종사했던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것에 대한 해결 방법까지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공영방송 뉴스를 통해서 이러한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 실태에 대한 취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실태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제안을 했죠. 제가 2005년도, 6년도에는 한국부동산투자자문협회 부회장을 하고 있을 때 겁니다. 한국에 부동산투자자문협회가 있어요. 지금은 아마 리츠협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데는 자격이 필요가 없어요. 개나 소나 깜빵 갔다 온 사기꾼부터 시작해서 일자 무식꾼까지 필요하면은 강남에다가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요. 아니 컨설팅이 뭡니까? 자문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누구나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가 누구를 다 자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법으로 법을 자문한다든가 이러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 중개 행위를 집적한다든가 하면 중개사법에 위반되고
뭐 감정평가업을 한다 하면 감정평가업에 위배될 뿐이지 자문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 컨설팅, 투자 자문업에 대해서도 몇 가지 기준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아무나 난립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문업 협회 회원에 한정하고 또는 투자자문업 협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정말 이 부동산은 화약고와 같은 곳 아닙니까? 아니, 사기꾼이 사기 행위를 하는 것도 투자 자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땅을 사세요. 사면 당신은 여기 10배가 됩니다. 사기죠, 사기. 그렇지만 이 사기를 지금 현재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여기 3년 뒤에 토지가 10배 올라간다고 했는데 지금 먼저 걸렸어. 올라갑니다 라고 하는데 사기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법에서 허위 정보를 이용한 투자 자문 행위, 거래 행위를 처벌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일단 형법으로 형사범이 되는 겁니다. 허위 정보 아니다? 무슨 개소리냐. 허위 정보에 대한 판단은 보도되지 않거나 증명되지 않으면 다 허위 정보로 보면 됩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어디에 보도자료가 나왔다든가 신문에 나와가지고는 안 되죠. 요즘 신문도 그냥 기자들 사서 보도하면 되니까. 발표되지 않는 허위 정보, 발표되지 않는 정보를 허위 정보라고 규정해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허위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의 알선 행위, 부동산의 매매 행위, 부동산의 직접 투자 행위, 투기 행위죠. 이것을 엄단하는 법을 만들면 더 이상 이 땅에 부동산 사기꾼과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 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는 사라질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입법화되기를 몇 년 전부터 주문을 했고 저는 2016년 부동산 서비스 시장의 발전 방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이런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강력히 촉구합니다.